숨기면 숨길수록 짓밟는 사람이 많은 시대. 묵자의 가르침은 우리가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겸손하고 자기 비우는 태도를 배우고 상대방을 이해하며 존중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묵자의 가르침이 자기중심적인 요즘 같은 시대에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고달픈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지름길이 되길 바라봅니다. 1. 지혜로운 사람은 때와 장소, 사람을 가릴 줄 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에 따라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에 맞게 행동한다. 영리한 사람과 영리한 척하는 사람은 다르다. 영리한 사람은 자신의 영리함을 깊숙이 묻어두고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반면, 영리한 척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것을 재주로 여기고 시시때때로 사용하다가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곤 한다. 사실 영리함은 재산이다. 중요한 것은 이 재산을 어디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잔재주를 부리다 가는 화를 부르기 십상이다. 묵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훌륭한 재산인 영리함을 때와 장소, 사람을 가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상황에서는 농담을 나누거나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중요한 회의에서는 적절한 태도와 전문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상황에 따라 행동을 조절해야 하며 자신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또한 가령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때와 장소를 고려하여 그에게 조언이나 위로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는 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이에 아첨하는 사람을 곁에 두지 않는다. 사람들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노여움을 사지 않으려고 한다. 그 때문에 대부분 좋은 말로 남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하며 듣기 싫은 말을 해서 남에게 미움을 사는 것을 꺼려한다. 물론 좋은 말을 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다. 지나친 칭찬이나 아첨은 진정성 없는 관계를 형성하며 그런 관계는 결국 불신과 불화를 가져올 수 있다. 문제는 친구 입장에서 듣기 좋은 말만 한다면 친구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즉, 결점이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입을 다문다면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당신의 결점을 칭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속셈이 있어서일 것이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팀원 중 한 명이 상사에게 지나치게 아첨하는 경우가 많다. 이 행동은 다른 동료들에게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고 그 팀원과의 관계가 진정한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그 팀원의 아첨이 너무 과하다면 상사도 그가 진실성 없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묵자는 평소에 진정한 마음으로 당신을 책망하고 꾸짖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인생의 스승이자 진정한 친구라고 말한다. 아첨은 잠시 동안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지만 오래가는 관계에는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상대방을 아첨하는 것보다는 진실된 마음으로 소통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3. 겸허한 태도로 마음을 연다. 묵자는 자만하지 말고 겸허하며 다른 사람의 비평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기 잘못을 바로잡아서 넓은 마음으로 타인의 장점을 흡수해야만 자신의 장점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사실 이것은 말은 쉬워도 실천에 옮기기는 어려운 동목이다. 그러나 묵자는 양자강과 황하는 작은 물줄기를 마다하지 않아 큰 강을 이루었다. 는 말로 겸허한 태도를 가지라는 깨우침을 주고 있다.
오만해서는 안 되며 겸손이야말로 삶에서 가장 성실한 태도다. 세상은 크고 넓어서 온갖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 속에서 개인은 아무리 힘이 세고 영리하다 해도 우주 속의 한 점 먼지일 뿐이다. 때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은 언제나 존재하게 마련이다.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마음을 연결해라.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우월감이나 자만심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소통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예를 들어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자 하는 상황.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며 토론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자만심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거나 다른 의견을 경시한다.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서로의 의견을 이해하며 공감하면서 조화롭게 의사결정을 내린다. 4.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는 의미 없는 논쟁은 하지 않는다. 논쟁이 시작되면 상방은 원래보다 자기 관점을 더 고집하기 십상이다. 사실 논쟁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논쟁에서 졌다면 할 말이 없다. 한편 상대방을 철저히 눌러 이겼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일시적으로 승리를 거둘 뿐 그 쾌감은 오래 가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논쟁에서의 승리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은 대가로 얻은 것이다. 남의 체면을 깎아오던 승리 때문에 상대로부터 원한을 사서 화를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상대방과 논쟁할 때는 두 가지 결과를 생각해 봐야 한다. 하나는 의미 없는 표면적 승리이고 또 하나는 상대방의 호감이다. 이 두 가지는 한꺼번에 얻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논쟁을 할 때에도 서로의 자존심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모욕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서로의 존엄성을 지켜가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의견 차이로 인해 논쟁을 벌이는 상황. 논쟁의 과정에서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이 나온다면 상대방의 자존심을 훼손할 수 있다. 의견 충돌을 해결하면서도 서로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토론해야 한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논쟁을 다루어야 한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며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5. 나를 비워야 타인을 담을 수 있다. 교만은 사람의 몸을 감싸는 악취처럼 조언을 건네는 친구를 쫓아버린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래야 마음을 비우고 더 성숙해질 수 있다. 비워야 다른 사람을 담을 수 있고 교만하면 자기 외에는 아무도 담을 수 없다. 생활 속에서 우리는 늘 무의식적으로 물이 가득 찬 컵으로 변해버린다. 그러나 자만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운 채 다른 사람을 따라 배운다면 우리가 모르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겸손에는 두 가지가 있다. 지위가 낮거나 능력이 부족할 때 겸손한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다. 사업에서 성과를 얻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때 겸손한 것이야말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진정한 겸손이다. 자신의 편견이나 선입견 자만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해야 한다. 자신의 마음을 비우면서 타인의 의견과 감정을 수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의논 중 어떤 계획을 세우기로 했을 때 각자의 의견을 내세우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논의 중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도 듣고 고려하려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둘 사이에 의사소통과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신의 생각이나 믿음을 너그럽게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의견과 경험도 존중해야 한다. 6. 소인에게 맞서는 기술과 피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묵자는 사람을 크게 군자와 소인 두 가지로 나누었다. 군자는 공명정대하지만 소인은 항상 다른 사람을 놓고 계산만 한다. 늘 주변의 크고 작은 이익을 살펴 수시로 공짜로 얻으려는 마음이 강한 소인은 심지어 다른 사람을 막무가내로 우매하기도 하는데 그 기세를 도무지 막을 길이 없을 정도다. 그러므로 소인과 교제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건드리기보다는 피하는 편이 낫다. 군자의 미움을 살지 언정 소인의 미움은 사지 말라고 했다. 소인은 평생의 삶을 방해하고도 남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인을 절대 얕보아서는 안 된다. 묵자는 군자는 소인과 친구는 되지 않더라도 소인을 대처하고 피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어떤 상황에서는 대면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때로는 갈등을 피하며 상황을 조율할 줄 알아야 한다. 이는 적절한 상황 판단과 대응 방식을 선택하여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와의 갈등 상황일 때 갈등을 바로잡기 위해 열린 대화와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하지만 때로는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갈등을 회피하거나 정화시키는 방법도 필요하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항상 논쟁이나 갈등을 피할 필요는 없지만 상황을 판단하여 대응 방식을 선택하고 유연하게 조율해 나가야 한다. 7. 자신의 재능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들에게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보여준다.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지능이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화를 일으키지 않으며 재능을 더 잘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비범함과 특별함을 추구하는 것은 적극적인 인생 태도다. 하지만 혼자만 자랑하고 주위 환경을 무시하면 타인과 어울리지 못하고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옛부터 사람의 재능은 밖으로 드러내면 안 되고 감추라고 했다. 이 도리를 알아야 소인의 질투를 받지 않고 하는 일을 순조롭게 전개해 나갈 수 있다.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을 너무 자랑하지 않으며 겸손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함께 모임에서 자신의 업적이나 성과에 대해 지나치게 자랑하는 상황을 일 때 이러한 태도는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고 자기 중심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 자신의 재능을 겸손하게 나타내면서도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도 겸손하고 미덕을 지켜야 한다. 너무 자랑스럽게 행동하거나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반응과 관심을 고려하며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다. 묵자의 가르침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친하다고 쉽게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가 못할 일은 남도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은 남도 좋아해요. 내 마음에 서운하면 남에게 서운하게 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만족하면 남도 만족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